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이경무 교수님 연구실에서 박사과정 재학 중인 박정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톡의 제목은 Heatmap and Graph-Based Approach for 3D Multi-Person Pose and Mesh Recovery from a Single RGB Image입니다. 먼저 문제 정의부터 시작하면은 단일 이미지로부터 여러 사람의 3D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문제 정의는 그 입력 이미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디 조인트를 3D 스페이스에 로컬라이즈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제입니다. 이 그림이 그 알고리즘의 결과고요. 마찬가지로 단일 이미지에서 여러 사람의 3D 메쉬 에스티메이션을 하는 문제의 목표는 단일 이미지에서 모든 사람의 바디 메쉬 버텍스를 3D 공간상에 로컬라이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풀려고 하는 문제는 인더스트리에 굉장히 수요가 높습니다. 첫 번째로 포즈 관련 쪽에서는 모션 캡처가 있습니다. 모션 캡처의 목표는 어떤 가상의 컨텐츠, 예를 들어서 게임 혹은 영화의 가상의 캐릭터에 배우의 모션을 입히고자 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이때 배우의 모션을 정확하게 캡처를 해야지 가상의 캐릭터의 모션을 전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피트니스 어시스턴트에서는 사용자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지금 운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세로 운동할 수 있을지를 피드백 주는 시스템인데, 이때도 사람의 바디 포즈를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 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에서는 그 컴퓨터가 사람의 행동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때 사람의 포즈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베일런스는 CCTV에서 사람들을 감시하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이때 사람들의 포즈로부터 사람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혹은 위급성이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탐지할 수가 있습니다. 메쉬 관련해서도 인더스트리에서 수요가 높습니다. 첫 번째로는 텔레프레센스인데, 요즘같이 그 비대면으로 사람들과 소통해야 하는 시기에 VR 혹은 AR 컨텐츠로 저의 얼굴 혹은 저의 바디를 상대방의 화면에 정확하게 렌더링 할 수 있다면 지금 음성통화 혹은 화상통화보다 훨씬 리얼리스틱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버추얼 트라이오는 쇼핑몰에서 옷을 쇼핑할 때 그 옷이 저의 바디 쉐입에 맞는지, 입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를 렌더링을 통해서 보여주는 기술입니다. 또한 연구 토픽도 관련된 게 많습니다. 퍼스널 리아이디는 그 입력 사람과 타겟 사람이 같은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문제고, 휴먼 액션 레코그니션은 비디오로부터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판별하는 문제입니다. 모션 트랜스퍼는 위에 춤추고 있는 사람의 모션을 가만히 서 있는 사람으로 트랜스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입니다. 모두 다 3D만 포즈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메쉬도 마찬가지로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텔레프레젠스 관련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서 포즈와 메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포즈와 메쉬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만 포즈는 되게 컴팩트한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바디 조인트가 뭐 많아봤자 20개 정도이고, 그래서 20개의 3차원 작도라서 20 곱하기 3 정도의 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컴팩트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에센셜한 그 사람의 관절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메쉬는 버텍스의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천 개부터 몇만 개까지 돼서 굉장히 덴스한 리프레젠테이션이고, 그리고 포즈가 제공하지 못하는 쉐입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3D먼 포즈가 3D먼 메쉬에 그 에센셜 아티큘레이션 인포메이션을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3D 싱글 퍼슨 포즈 앤 메쉬 리커버리 문제들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모델 베이스와 모델 프리 어프로치로 나뉘는데, 모델 베이스는 입력 이미지로부터 어떤 휴먼 모델의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모델 프리 어프로치는 이미지로부터 직접적으로 메쉬 버텍스 혹은 바디 조인트의 좌표들을 리그레스 하도록 문제를 풉니다. 저는 이번 톡에서 기존 웍들의 두 가지 문제점을 태클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지로부터 파라미터 혹은 이미지로부터 코디네이트 프레딕션에서의 갖는 문제점 첫 번째는 그 매핑이 굉장히 논리니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력에 있는 토폴로지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입력 이미지에 있는 픽셀 간의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코디네이트 혹은 파라미터는 보존하지 않습니다. 이 어떤 픽셀 오른쪽에 있는 픽셀, 그 오른쪽에 있는 픽셀 간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있다는 위치 정보가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무시한 채로 오퍼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계점은
uncertainty를 모델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프레디션 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모델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이번 톡의 첫 번째로 해결책으로 히트맵을 제안합니다. 히트맵은 바디 조인트 혹은 메쉬 버텍스마다 정의되어 있는데 히트맵 안에 각각의 밸류는 바디 조인트 혹은 메쉬 버텍스의 존재에 대한 라이클리후드로 정의됩니다. 오른쪽 밑에 보시면은 이제 3D 핸드 포즈의 히트맵 혹은 2D 휴먼 포즈의 히트맵이 나와 있습니다. 이 히트맵들은 fully convolutional하게 에스티메이트 될 수 있기 때문에 픽셀 간의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보존합니다. 또한 라이클리후드를 에스티메이션 하기 때문에 uncertainty를 모델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솔루션으로 저는 그래프를 제안합니다. 휴먼 바디 조인트 혹은 메쉬 버텍스들은 어떤 미리 정의된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컨볼루션들은 그러한 어떤 하이라키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는데 그래프 컨볼루션은 이를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톡에서 그래프를 제안하는 것을 또 제안합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싱글 펄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멀티 펄슨으로의 확장은 어떻게 하는지 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존의 싱글 펄슨 에스티메이션 메소드들은 대부분 루트 조인트로부터의 옵셋을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이것으로부터 멀티 펄슨으로 익스텐션 하는 것이 어려워지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루트 조인트로부터 렐레티브한 3D 포즈, 루트 조인트로부터 렐레티브한 3D 메쉬들은 모두 루트 조인트가 원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0,0,0으로 되어 있어서 3D 스페이스 상에서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앞에 있는지, 이 사람이 이 사람보다 오른쪽에 있는지를 추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모두 루트 조인트가 똑같은 원점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싱글 펄슨 에스티메이션은 가능하지만 오른쪽 앱솔루트 3D 포즈, 앱솔루트 3D 메쉬에 해당하는 여러 사람의 포즈와 메쉬를 리커버하는 데는 문제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톡에서 세 가지 논문을 소개해 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싱글 펄슨 케이스를 멀티 펄슨 케이스로 처음으로 확장한 논문입니다. 작년 제 RCCB 논문이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논문은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솔루션인 히트맵을 통해서 기존 웍들의 한계점을 극복한 논문입니다. 이번 ECCB의 억셉트 논문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기존 방법들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한 논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ECCB 억셉트된 논문입니다. 먼저 ICCB 논문인 3D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논문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단일 이미지로부터 3D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목표는 이미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바디 조인트를 3D 공간상에 로컬라이즈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챌린지는 단일 이미지로부터 에스티메이션 하기 때문에 뎁스, 스케일, 앰비겨티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기존 3D 싱글 퍼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메소드들은 루트 조인트로부터 상대적인 3D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따라서 루트 조인트의 위치를 모르는 채로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돼서 멀티펄슨으로의 확장이 어렵게 됩니다. 대부분 제가 이 논문을 쓸 당시에 대부분 논문들은 3D 싱글 펄슨에 초점 맞추고 있었고 3D 멀티펄슨에는 논문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논문 쓸 당시에 논문이 3D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논문이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논문은 탑다운 어프로치입니다. 탑다운 어프로치는 먼저 휴먼 디텍션을 하고 디텍트된 휴먼에 대해서 3D 싱글 퍼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돌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텀업 어프로치인데 바텀업 어프로치는 일단 키포인트들을 모두 디텍션을 하고 그 다음 이 키포인트가 이 사람에 속하는지 이 키포인트가 저 사람에 속하는지 그룹핑을 통해서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문제를 해결한 접근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논문 모두 다 루트 조인트의 포지션을 3D to 2D 피팅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아래 그림이 기존 두 논문이 어떻게 루트 조인트 포지션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기존 알고리즘들은 2D 포즈와 루트 조인트 렐러티브한 3D 포즈들을 동시에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그리고 에스티메이트 된 루트 조인트 렐러티브 3D 포즈를 이미지 스페이스에 프로젝션 시키면서 픽셀 디스턴스를 계산을 합니다. 이때 픽셀 디스턴스가 최소화가 되는 루트 조인트 포지션을 최종적으로 루트 조인트의 위치라고 얻게 되고, 이것은 클로즈 폼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3D to 2D 피팅은 한계점이 있는데, 그것은 매칭하고자 하는 2D 포즈와 매칭하려고 하는 3D 포즈가 모두 그랑플스가 아니라 에스티메이션 된 것을 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2D 포즈와 3D 포즈가 틀릴 수도 있죠. 그러므로 따라서 최종적으로 얻어진 루트 조인트의 포지션도 틀릴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러닝 베이스로 처음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모두 다 러닝 가능한, 처음으로 모든 모듈들이 러닝 가능한 3D 멀티플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아래 그림이 제가 제안하는 시스템인데요. 디텍트넷, 루트넷, 포즈넷 이렇게 세 가지 모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텍트넷은 휴먼 디텍션 네트워크이고, 저는 프리비어스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인 마스칼신을 사용했습니다. 포즈넷은 3D 싱글 퍼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네트워크고요. 이 분야도 연구가 많이 됐기 때문에 기존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루트넷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루트넷이 새로 소개된 3D 앱솔루트 휴먼 루트 조인 로컬라이제이션 네트워크입니다. 루트넷의 목표는 크롭된 싱글 RGB 이미지에서 사람의 루트 조인트의 카메라 뎁스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겁니다. 언뜻 보면은 불가능할 것 같죠? 네. 왼쪽에 있는 크롭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카메라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는 사실 크롭된 이미지로부터는 알 수 없습니다. 뒤에 배경에 대한 지식도 없고, 이 사람이 카메라로부터 1m 떨어진 2m 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저는 풀고자 했습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는 일단 카메라 피놀 모델을 갖고 왔습니다. 왼쪽이 리얼 월드고요. 제가 실제 존재하는 3D 스페이스고, 이 오른쪽이 카메라에 맺힌 이미지 스페이스입니다. 이때 간단한 수식을 통해서 D가 카메라와 휴먼 루트 조인트 간의 뎁스인데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X축, Y축의 포컬 랭스, 그다음에 리얼 월드에서의 넓이, 이미지 스페이스의 넓이로 표현됩니다. 저는 이 밸류를 이니셜 뎁스 밸류 K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때 저희는 휴먼만 다루기 때문에 휴먼의 리얼 스케일을 대략 알고 있습니다. 대략 2m 곱하기 2m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기를 시도했는데요. A 리얼을 2m 곱하기 2m 상수로 취급하고, A 이미지는 휴먼 바운딩 박스의 넓이, 알파X, 알파Y는 X축, Y축의 포컬 랭스입니다. 이 왼쪽의 그래프가 기존의 데이터셋, 기존 사용 가능한 데이터셋에서 K 밸류와 휴먼 루트 조인트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관계가 있습니다. 이 R이 피어슨 코에피션트인데 0.5 이상으로 나오는 걸 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코릴레이션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K-밸류는 당연히 틀릴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다른 넓이인데 같은 거리에 있는 경우입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람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카메라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있습니다. 하지만 바운딩 박스의 넓이가 굉장히 다르죠. 그 이유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걸 K-밸류 수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A 이미지가 2D 프로젝트된 A 리얼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파란색 사각형이 리얼월드에서는 한 1.5m 곱하기 1.5m가 될 것 같은데, 실제로 2m 곱하기 2m를 이미지에 프로젝션 시키면은 빨간색 정도의 넓이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차이 때문에 이 사람의 왼쪽에 있는 사람의 K 밸류는 틀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넓이인데 다른 디스턴스인 경우입니다. I의 경우 A 이미지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I의 경우는 키가 2m 곱하기 2m가 아니기 때문에 2m 곱하기 2m를 이미지에 프로젝션 시키면 빨간색처럼 훨씬 크게 될 겁니다. 따라서 A 이미지와 2D 프로젝트된 A 리얼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이 I의 경우 K 밸류가 틀리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미지 피처로 리파인하고자 했습니다. 이미지 피처는 휴먼 포즈와 어피어런스 인포메이션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전에 설명드렸던 포즈에 의한 틀림 그리고 어피어런스에 의한 틀림을 모두 리파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부터 뎁스 파트에서 코렉션 팩터 감마를 에스티메이션하고 그것을 K 밸류와 곱해서 최종적으로 앱솔루트 뎁스 밸류를 구하게 됩니다. 2D 파트는 루트 조인트의 X와 Y 조인트 코디네이트를 에스티메이션 하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부분입니다. 아래 부분이 어려운 부분인데 아래 부분이 이 크롭트된 이미지에서 사람이 카메라로 얼마 떨어져 있는지를 에스티메이션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K 밸류를 미리 계산을 해두고 K 밸류를 리파인 할 수 있는 코렉션 팩터 감마를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해서 이곳의 로스를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어떻게 감마가 K 밸류를 코렉션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똑같은 예시로 돌아와서 왼쪽에 쭈그리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A 이미지가 소지 프로젝트된 A 리얼, 즉 2m 곱하기 2m보다 이 사람의 바운딩 박스 넓이가 작습니다. 따라서 루트넷은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인풋으로 들어온다면 감마를 1보다 크게 에스티메이션해서 이 파란색 바운딩 박스를 빨간색 바운딩 박스로 넓히고자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의 I의 경우 파란색의 넓이가 2D 프로젝트된 A 리얼보다 작기 때문에 이 파란색 사각형을 2m 곱하기 2m로 만들기 위해서 감마를 1보다 크게 에스티메이션해서 이 파란색 그 바운딩 박스를 빨간색으로 만들고자 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마가 K 밸류에 곱해져서 사람의 포즈 혹은 어피어런스를 보고 감마를 프레디션해서 K 밸류를 코렉션하게 됩니다. 앞에까지는 포컬렌스가 주어진 경우에 대해 말씀을 드린 건데 포컬렌스가 안 주어도 잘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의 아웃풋이 코렉션 팩터 감마를 에스티메이션 할 때 이 감마가 포컬렌스 노멀라이즈 스페이스에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아래 그림 같은 경우는 MS 포커 데이터셋에서 갖고 온 건데 이 이미지는 이 데이터셋은 포컬렌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컬렌스 노멀라이즈 스페이스에서 에스티메이션을 해서 이 사람들의 3D 멀티펄슨 포즈를 성공적으로 리커버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제안한 시스템에 세 가지 모듈이 처음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텍스넷, 루트넷, 포스넷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각각의 컴포넌트가 3D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텍스넷을 레지넷 50부터 그라운드 트루스 바운딩 박스를 쓰도록 바꿔도 3D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성능은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말은 휴먼 디텍션은 3D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에 크게 영향을 안 끼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루트넷에 대한 실험인데요. K 밸류를 그대로 썼을 때 그리고 루트넷을 통해서 K 밸류를 리파인했을 때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많이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넷이 성공적으로 K 밸류를 리파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모두 다 그라운드 트루스를 써도 여전히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성능은 100과는 거리가 멉니다. 따라서 남은 바틀렉은 모두 포즈넷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한 알고리즘은 그때 당시 3D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논문들을 상당히 압도하는 성능을 냈고요. 이 정도 성능 차이가 났었습니다. 또 기존 3D to 2D 피팅과 비교해서 저희 루트넷이 절반 정도의 에러를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세 개가 모두 기존의 루트 조인트를 얻는 방법인 3D to 2D 피팅에 기반해서 얻은 에러들이고요. 이 루트넷이 저희가 제안한 루트넷을 통해서 얻은 에러를 보여줍니다. 에러가 절반 정도 되죠. 그래서 K-밸류가 루트넷이 어떻게 K-밸류를 픽스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왼쪽 사람과 오른쪽 사람이 바운딩 박스 넓이가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로부터의 거리는 되게 비슷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공방에를 들고 있는 사람과 앉아있는 사람, 서 있는 사람 모두 바운딩 박스 넓이가 굉장히 다른데 이 세 명 다 모두 비슷한 거리에 카메라부터 비슷한 거리에 위치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루트넷이 성공적으로
initial depth value K를 refine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데이터셋의 퀄리티템 리절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S 코코 데이터셋에서 이런 결과들을 얻었고요. 요즘 카메라로부터 거리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비디오입니다. 포스트랙 데이터셋이라는데 실험을 한 건데 지터링이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로버스트한 성능을 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 3D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논문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거의 처음으로 논문을 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저는 처음으로 3D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 풀리 러닝 베이스인 탑다운 어프로치를 제안했었습니다. 루트넷이 이제 핵심인데 루트넷은 루트 조인트 뎁스를 카메라 인트레이스 노멀라이즈 스페이스에서 추정할 수 있고요. 기존 데이터셋에서 제일 좋은 성능을 거뒀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처음으로 3D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제안한 논문이었고요. 두 번째 논문은 이번 ECCB에 억셉된 논문 중에서 히트맵 베이스 어프로치로 3D만 포즈 앤 메쉬 에스티메이션을 한 논문입니다. 먼저 이 문제의 정의도 다시 말씀드리면은 입력 이미지로 단일 이미지로부터 모든 사람의 휴먼 조인트와 메쉬 버텍스를 3D 스페이스에서 로컬라이즈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 RCCB 논문 3D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 논문에서 이제 포즈넷 부분만 제가 지금 새로 제안하는 것으로 바꿔 끼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메쉬에 대해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메쉬에 대해 약간 설명을 드리면은 메쉬는 어떤 오브젝트의 표면을 대각형으로 표현하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주로 게임과 영화 산업에서 굉장히 스탠다드하게 쓰이고 있는 데이터 구조인데요. 보실 수 있듯이 이건 가상의 캐릭터인데 이 가상 캐릭터의 피부 표면들이 사각형들의 셋으로 표현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메쉬 구조는 특히 어느 정도 정해진 오브젝트들, 즉 사람은 팔 2개, 다리 2개, 무등 2개, 코 하나 이렇게 어느 정해져 있는 토폴로지를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정해진 토폴로지를 가지고 있는 물체를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데이터 구조입니다. 저는 휴먼 3D 쉐입을 리커버할 때 메쉬를 사용했습니다. 처음 말씀드렸듯이 기존 웍들은 모델 베이스와 모델 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델 베이스는 이미지로부터 휴먼 모델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하고 그것을 통해서 메쉬를 리커버합니다. 모델 프리 어프로치는 휴먼 모델 없이 메쉬 버텍스를 바로 리그레션하는 접근법입니다. 저는 기존 방법들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체크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미지 쪽 파라미터 혹은 이미지 쪽 코디네이트 프레디션이 입력 이미지의 스페셜 릴레이션, 픽셀 간의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고려하지 않고 파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보실 수 있듯이 이 픽셀은 이 픽셀 오른쪽에 있고 이 픽셀은 이 픽셀 오른쪽에 있는데 이런 위치 정보가 모두 없어진 상태로 그냥 벡터라이즈 된 어떤 타겟을 에스티메이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픽셀 간의 스페셜 릴레이션십을 고려할 수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것들은 첫 번째 위크니스는 제 전 논문들에서도 많이 밝혀왔습니다. 저의 첫 핸드폰 에스티메이션 논문이나 작년 CBPR 논문에서도 계속 꾸준히 제가 제기하고 있는 약점입니다. 유주목들의 약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파라미터 혹은 코디네이트는 즉 어떤 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률이 아니라 프레디션의 언설턴티를 모델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약점들을 태클해서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이런 단점들은 사실 제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거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스페셜 릴레이션십, 언설턴티 쪽으로 논문을 내고 있고 3D 텐데포드 에스티메이션 CPR 18 논문과
작년 IC12 논문 모두 다 히트맵 베이스 어프로치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복셀 베이스 3D 히트맵을 사용했는데 이게 덴스한 메시 버텍스 로컬라이제이션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유를 설명드리면은 볼륨은 셀들의 합으로 되어 있는데 3차원 자료 구조죠. 이제 그 메모리 사용량이 빅5의 VD 큐빅입니다. V는 버텍스 개수고요. D는 히트맵 사이즈입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6개가 제제곱으로 있죠. 총 6의 3승계의 숫자들이 있는데 메모리 사용량이 5VD의 3승입니다. 이에 반해 픽셀 베이스 2D 히트맵은 버텍스 개수의 D의 제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차원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라인 베이스인 릭셀 베이스 히트맵은 B5의 VD로 메모리 사용량이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이때 V의 개수가 메쉬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몇천 개부터 몇만 개가 되기 때문에 휴먼 조인트는 이제 V가 한 20개 정도라서 이런 문제점을 생각할 필요가 없었는데 메쉬로 넘어오면서 너무 많은 버텍스가 있으니까 그 모든 버텍스마다 3D 히트맵을 에스티메이션 하면은 메모리 사용량이 너무 많아져서 현재 GPU로도 감당이 안 되는 메모리 사용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복셀 베이스 3D 히트맵 대신에 픽셀 베이스 1D 히트맵을 사용하도록 제안을 합니다. 이때 릭셀 베이스 1D 히트맵에는 스페셜 앰비거티가 있습니다. 2D 피처맵이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액티베이션의 큰 쪽은 바텀 레프트입니다. 하지만 X축으로 평균을 내고 Y축으로 평균을 냈을 때 1D 히트맵에서의 가장 큰 액티베이션은 바텀 라이트가 됩니다. 이것은 에버리지라는 오퍼레이션이 다른 위치에 있는 액티베이션들도 모두 고려를 해서 아웃풋을 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릭셀 베이스 1D 히트맵의 소비전을 주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이런 앰비거트가 일어나는 부분을 다른 채널로 스플릿 시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이런 앰비거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안하는 네트워크 아키텍처인데요. 이 이미지 피처는 레지넷의 아웃풋입니다. 레지넷의 아웃풋을 XY를 위해서는 업샘플을 하고 X축 에버리지, Y축 에버리지를 해서 Y축에서의 1D 히트맵, X축에서의 1D 히트맵을 버텍스마다 에스티메이션 합니다. 이런 하나의 막대기가 버텍스 개수만큼 있는 겁니다. Y축에서도 이 하나의 막대기가 버텍스 개수만큼 있고요. Z축에서도 하나의 막대기가 버텍스 개수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D 히트맵을 X축, Y축, Z축마다 에스티메이션을 함으로써 복셀 베이스 3D 히트맵보다 훨씬 메모리 효율적인 자료 구조형으로 메쉬를 에스티메이션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입력 이미지가 있을 때 업샘플된 피처에 대해서 X축에서의 1D 히트맵, Y축에서의 1D 히트맵을 시각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시스템인데요. 이미지가 있을 때 포즈넷은 3D 포즈를 에스티메이션하고 이것과 이미지 피처가 같이 메쉬넷에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메쉬를 에스티메이션 하게 됩니다. 3D만 포즈는 처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코스한 자료 구조지만 에센셜한 아티큘레이션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메쉬 에스티메이션 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트레이닝을 위해서는 3D 포즈 쪽에는 3D 포즈 로스를 주고 메쉬 쪽에는 포즈, 메쉬, 노멀, 엣지랭스 로스를 줘서 엔드-투-엔드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이까지가 시스템 설명이고요. 이제 시스템의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을 했는데 먼저 제가 제안한 것이 어떤 휴먼 바디 모델 파라미터나 코디네이션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아니라 히트맵 에스티메이션 했을 때 애큐레시가 훨씬 좋아질 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험인데요. 먼저 코디네이트를 히트맵으로 바꿨을 때 언설턴티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에러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스페셜 릴레이션십까지 보존하게 되는 히트맵을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면 에러가 더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 실험으로 봤을 때 파라미터 리그레션 혹은 코디네이트 리그레션보다 히트맵 리그레션이 더
성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했던 두 가지 위크니스인 스페셜 릴레이션십과 언설턴티 모델링 두 부분에 대해서 각각 성능이 오른 것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실험은 복셀과 픽셀, 릭셀 베이스 히트맵들의 비교입니다. 복셀 베이스 히트맵은 보실 수 있듯이 16바이 16바이 16만 돼도 메모리 아웃 오브 메모리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특히 메쉬는 버텍스가 많기 때문에 그 히트맵의 해상도가 중요한데 16바이 16바이 16으로도 업샘플링을 못하기 때문에 복셀 베이스 3D 히트맵은 메쉬 에스티메이션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픽셀 더하기 릭셀 혹은 릭셀은 32 곱하기 32 곱하기 32까지도 업샘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같은 해상도에서는 픽셀 더하기 릭셀이 성능 에러가 낮습니다. 89.4 이게 맞을수록 좋은 에러인데 89.4, 94.8이라서 픽셀 더하기 릭셀이 더 좋지만 픽셀 더하기 릭셀도 메모리 이슈 때문에 64 곱하기 64, 64까지 업샘플링을 못합니다. 하지만 릭셀 베이스 히트맵은 이 정도 레졸루션임에도 4.6GB밖에 메모리를 사용하지 않고 성능도 더 좋아집니다. 따라서 덴스한 메쉬 버텍스 에스티메이션을 위해서는 릭셀 베이스 원데이 히트맵이 좋은 프레디션 타겟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D만 포드에서 메쉬로 갈 때 3D 포드를 거친 다음 메쉬를 갔는데 이런 코스트 파인 에스티메이션의 효용성을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메쉬넷만 사용했을 때보다 포즈넷 더하기 메쉬넷 사용했을 때 에러가 많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방법들과 비교했을 때 성능이 같은 데이터셋에서 비교했을 때 성능이 많이 좋습니다. 다른 데이터셋에 비해서 했을 때도 근데 기존 웍들이 모두 각각 논문마다 다른 데이터셋에 실험을 해서 제가 왼쪽 실험을 위해서는 모두 같은 데이터셋에 제가 다시 트레이닝을 해서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거는 논문에 레포트되어 있는 각 논문들의 레포트되어 있는 숫자를 갖고 비교를 한 거고요. 두 경우 모두 다 제가 제안하는 모델이 제일 높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ECCB에서 열렸던 3D PW 챌린지에서 3D 휴먼 포드 에스티메이션 인 더 와일드 챌린지입니다. 언론 어소시에이션 트랙에서 파트 오리엔테이션, 조인트 포지션 에러에서 1등과 2등을 했습니다. 또 바디뿐만 아니라 핸드에서도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데요. 기존 웍들보다 훨씬 낮은 에러를 내고 있습니다. 아래가 이제 프레디션 된 메쉬를 비주얼라이즈한 것입니다. 또 기존 웍과 비교했을 때 훨씬 비주얼리 보기 좋은 메쉬를 에스티메이션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프 CMR이 작년 12PR에 나온 논문인데 이거보다 훨씬 샤프하고 약간 아티팩트가 있긴 하지만 샤프하고 포즈도 맞죠 이게. 훨씬 좋은 메쉬를 아웃풋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이 포즈넷 부분을 저의 ITL 메쉬넷으로 바꾸면은 멀티펄슨 메쉬 에스티메이션으로 익스텐션이 쉽게 됩니다. 3D PW 데이터셋, 즉 인더월드 데이터셋의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잘 동작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처음으로 릭셀 베이스 원데이트 맵을 프레디션 타겟으로 사용하기를 제안했는데 이것이 휴먼 모델 파라미터나 버텍스 코디네이터보다 훨씬 프레디션 하기 쉽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복셀 베이스 3D 히트맵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기존 웍들보다 더 높은 성능을 거뒀다는 것이 요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래프 베이스 방법입니다. 이것도 이번 ECCB에 억셉된 논문입니다. 먼저 문제 정의는 똑같습니다. 이미지로부터 휴먼 조인트와 메쉬 버텍스를 3D 스페이스에 로컬라이즈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제 RCCB 논문에서 포스넷 부분을 지금 제안하는 웍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프리비어스 웍도 마찬가지로 모델 베이스와 모델 프리 어프로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델 베이스는 이미지로부터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하고 그걸 휴먼 모델 레이어를 통해서 메쉬를 얻게 됩니다. 모델 프리는 휴먼 모델 없이
메시 버텍스 코디네이트를 바로 리그레션 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제안한 첫 번째 프리비어스 워크의 첫 번째 리미테이션은 트레이닝 데이터, 그러니까 3D 정보를 얻으려면은 멀티뷰 스튜디오, 즉 뭐 게임이나 영화에서 모션 캡처를 할 때 굉장히 제한된 환경에서 캡처를 하는 것처럼 이런 휴먼 포즈 데이터셋도 굉장히 제한된 곳에서만 정확한 3D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미지들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배경이 단조롭고 배우들도 되게 단조로운 옷을 입고 있고 이런 데이터셋들이 있는데, 하지만 이런 데이터셋들은 정확한 3D 좌표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이제 인더월드 이미지와 컨트롤 엔바이러먼트에서 얻은 이미지들의 어피어런스가 굉장히 다르다는 겁니다. 왼쪽은 이쪽 이미지들은 컨트롤 엔바이러먼트 멀티뷰 스튜디오에서 찍힌 이미지들인데요. 정확한 3D 언테이션 얻을 수 있지만 이미지 어피어런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인더월드 이미지에 비해서요. 대신 인더월드 이미지에서는 3D는 얻을 수 없지만 이미지 어피어런스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멀티뷰 스튜디오 데이터셋에 트레인된 모델이 인더월드 데이터셋에 제너럴라이즈 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걸 저희는 리미테이션 첫 번째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기존 워크들 대부분이 모델 베이스 어프로치인데, 즉 어떤 바디 모델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워크들인데, 이 바디 모델 파라미터, 즉 각 조인트의 3D 로테이션들이 프레디션 하기에 그렇게 좋은 타겟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테이션들이 주기성 문제도 있고 불연속성도 있고, 또 회전 행렬 같은 경우에는 자유도가 3인데 9개 엘리멘트로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논 미니멀 리프레젠테이션 이슈도 있고 해서 좋지 않은 타겟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자 이미지 대신 2D 포즈를 인풋으로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왼쪽에서 어피어런스 도메인 갭이 굉장히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멀티뷰 스튜디오에서 얻은 이미지와 인더월드에서 얻은 이미지들의 어피어런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하지만 2D 포즈를 보면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굉장히 비슷합니다. 왼쪽 컨트롤 엔바이러먼트에서 액터가 다양한 행동만 많이 할 수 있다면은 이런 2D 포즈들은 굉장히 어피어런스 차이가 없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유사한 도메인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미지 대신에 2D 포즈를 인풋으로 하는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특히 2D 포즈는 기존 2D 휴먼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이 굉장히 많고, 그 알고리즘들이 인더월드 이미지에서, 라지 스케일 인더월드 이미지에서 트레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휴먼 어노테이터에 의해서 이미지에서 2D 포즈 에스티메이션, 2D 포즈를 어노테이트 할 수 있으니까요. 3D는 어노테이션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라지 스케일 데이터셋에서 트레인된 스테이트 오브 아트 2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알고리즘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사용하여 2D 포즈를 입력으로 받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로는 메쉬 토폴로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휴먼 조인트 혹은 메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그래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그래프 구조를 그래프 CNN을 통해서 사용하겠다는 모티베이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메쉬가 이제 시스템 이름인데, 2D 포즈에서 3D 포즈로 리프팅을 하고, 그리고 메쉬넷에서 3D 포즈를 3D 메쉬로 리프팅을 합니다. 이때 포즈넷은 기존에 많이 있는 포즈 리프팅 네트워크를 사용했고요. 메쉬넷이 핵심인데, 3D 인풋 2D 포즈와 에스티메이션 된 3D 포즈를 같이 컨캣을 해서 그래프 CNN을 통해서 3D 메쉬로 리커버하게 됩니다. 이때 3D 포즈는 버텍스 개수가 20개 미만이지만 3D 메쉬는 버텍스 개수가 7,000개 정도입니다. 따라서 이 버텍스 개수의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코스트 파인 업샘플링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런 코스한 메쉬가 있다가 점점 파인한 메쉬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업샘플링 레이어가 있어서 이 메쉬를 프로세스 하다가 업샘플링해서 이 메쉬로 가고, 업샘플링해서 이 메쉬를 가고, 최종적으로는 업샘플링해서 제일 파인한 메쉬를 아웃풋하게 되는 겁니다. 트레이닝 방식도 RTL 메쉬넷과 비슷합니다. 3D 포즈는 3D 포즈 로스를 주고, 메쉬에는 3D 포즈, 메쉬, 노멀, 엑스랭스 로스를 줍니다. 이때 처음 말씀드린 그
오퍼레이션 타겟에 오퍼레이션을 그래프 CNN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인데요. 같은 타겟일 때 그래프 CNN 사용하는 것과 플리퀀티 레이어를 사용하는 것을 비교해 봤을 때 그래프 CNN 사용하는 것이 에러가 훨씬 낮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프 CNN의 효용성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파라미터를 리그레션하는 것보다 그래프 CNN을 이용해서 코디네이트를 리그레션하는 게 훨씬 낮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이렉트 업샘플링 방법보다 낮은 해상도의 메쉬로부터 점차적으로 파인한 메쉬를 에스티메이션하는 코스트 파인 업샘플링 방식이 메모리 성능은 비슷하지만 에러는 비슷하지만 속도와 메모리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인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던 건데 그 2D 포즈만 봤기 때문에 바디 쉐입을 에스티메이션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그래서 추가 실험을 해봤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 2D 포즈 에스티메이션 된 거를 저희 시스템에 넣었을 때가 중간 황금색입니다. 초록색이 그라운드 트루스고요. 네, 파란색이 민 바디 쉐입을 통해서 이 사람의 포즈를 복원한 겁니다. 보셨을 때 민 바디 쉐입보다 훨씬 그라운드 트루스와 가깝게 리커버를 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서도 민 바디 쉐입에서는 키가 제일 작게 나오는데 저희가 리커버한 거에서는 키가 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즈에도 예를 들어서 엉덩이의 위치, 또 엉덩이 조인트 간의 거리 등을 통해서 바디 쉐입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저희 포즈 투 메쉬가 성공적으로 바디 쉐입을 어느 정도는 리커버하고 있지만 분명히 한계점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가적인 다른 인풋을 통해서 바디 쉐입을 더 정확하게 리커버할 수 있는 웍을 지금 퓨처웍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기존 웍들과 성능을 비교해 보면은 이제 어피어런스 도메인계 문제 때문에 기존 웍들은 이런 멀티뷰 데이터셋에만 트레이닝 됐을 때는 이런 인더와이드 테스트 셋에서 에러가 아주 높습니다. 대신 포스트 메쉬는 어피어런스가 없고 지오메트리밖에 없기 때문에 도메인 차이가 적어서 굉장히 낮은 에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웍들이 이런 인더와이드 데이터셋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에러를 보이고 있고요. 네, 저희 포스트 메쉬는 아까 말씀드린 챌린지에서 3D만 포즈 에스티메이션 인더와이드 챌린지에서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핸드 포즈 메쉬 에스티메이션에서도 기존 웍들보다 훨씬 낮은 에러를 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웍들보다 훨씬 비주얼리 프레젠트한 메쉬를 내고 있습니다. 아티팩트가 있긴 하지만 기존 웍들보다 훨씬 좋은 메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포스넷 부분을 포스트 메쉬로 바꿔 끼우면은 멀티펄슨 메쉬 에스티메이션으로 쉽게 확장이 가능합니다. 요약을 하자면은 포스트 메쉬의 큰 모티베이션은 제일 중요한 모티베이션은 컨트롤드 엔바이러먼트에서 찍힌 데이터와 인더월드 이미지의 도메인 갭, 어피어런스 도메인 갭이 크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미지를 인풋으로 하지 않고 2D 포즈를 인풋으로 함으로써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포스트 메쉬는 그런 어피어런스 도메인 갭의 문제로부터 자유롭고요. 그리고 기존 웍들보다 높은 성능을 냈습니다. 그리고 2D 포즈만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3D 바디 쉐입을 리커버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톡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지금 저는 계속 이런 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쪽 3D 휴먼 바디 포즈, 메쉬, 에스티메이션, 싱글라이즈 미러부터의 이런 웍들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도 지금 오늘 말씀드린 웍들의 후속 연구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3D 멀티펄슨 포즈 에스티메이션의 경우에는 논문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제가 IC11 때 처음으로 어떤 모듈을 제안했고 이제 지금 논문들이 이제 제 IC11 논문을 따라서 많이 논문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부분을 할 게 굉장히 많이 남았고요. 그리고 히트맵과 그래프 베이스로 저는 계속 논문들을 내고 있는데 이게 높은 성능을 내고 있지만 모델 베이스보다는 소리가 덜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델 베이스 합치는 것도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셋을 얻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인더와이드 이미지에서 3D 데이터를 자동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지금 퓨처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D 프로그래밍은 공부를 안 했고요. 프로그래밍은 학부 때 컴퓨터공학과 나와서
공부를 했었고 3D 관련 지식은 그 컴퓨터 비전 수업이나 아니면 멀티뷰 지오메트리 수업 텍스트북 같은 걸 보면서 그 2D와 3D 관계, 뭐 3D에서의 카메라 파라미터들, 뭐 이런 좌표축 이동, 선형대 수학 이런 것들을 공부했습니다. 포수와 타자의 박스 차이보다는요. 지금 어차피 입력이 단일 사람에 대한 입력이기 때문에 그 포수의 이미지만 들어가거나 타자의 이미지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의 차이를 통해서 뭔가 에스티메이션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포수의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되게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저가 미리 정해둔 2m 곱하기 2m라는 상수가 있는데 그 쭈그리고 앉을 때는 2m 곱하기 2m보다 저희가 작잖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2m 곱하기 2m 작으니까 그 사람의 실제에서의 넓이를 2m 곱하기 2m로 넓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리 정해둔 2m 곱하기 2m와 지금 입력 사람과를 비교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물론 이런 연구도 이런 그 방향으로 연구도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리얼타임과 뭐 경량화 이런 쪽도 많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일단 제 연구 방향은 이런 쪽과는 사실 거리가 좀 있고요. 저는 아직 남들이 시도하지 못한 것들 중에서 그 말씀드렸던 연구 방향인 그 단일 이미지로부터의 3D 리커버, 스텝스 앰비거티 해결하고 모든 부분 다 캡처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방향으로 저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리얼타임과 이제 경량화 쪽은 사실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 같은 사람들이 그 논문을 내고 이게 가능하다고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경량화 하시는 분들이나 뭐 리얼타임 하시는 분들이 그 알고리즘을 경량화 쪽으로 논문을 내시거나 회사에서 이제 제 알고리즘 같은 거를 경량화해서 쓰시거나 이런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체 속도는 빠르면은 뭐 50이나 100프레임까지도 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연구 분야가 저랑은 달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리겠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머신러닝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컴퓨터 비전 하는 사람인데 머신러닝 하는 사람이 주변에도 많긴 합니다. 이제 머신러닝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로 뭐 텍스트북을 뭐 비숍이나 뭐 어피 책들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이제 인터넷에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도 강의가 되게 좋은 게 많이 올라와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비전 하는 사람인데 비전은 저는 뭐 그 학교의 수업들 듣고 논문을 찾아보고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제가 3D를 하니까 멀티뷰 지오메트리나 컴퓨터 그래픽스랑 관련이 깊은데 그런 것들은 연구실에서 제가 따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멀티뷰 지오메트리나 컴퓨터 그래픽스 스터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하셨듯이 정보 손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2D 피처 맵이고 제일 액티베이션이 큰 쪽이 0.35입니다. 그러니까 아래 왼쪽이죠. 위치가. 근데 이제 X축 에버리지 하면은 이렇게 되고 Y축 에버리지 하면 이렇게 돼서 2D 피처맵 상태일 때는 0.35, 즉 왼쪽 아래가 제일 큰 액티베이션 위치인데 1D를 바꾸면은 오른쪽 아래가 제일 크게 됩니다. 이런 앰비거티가 있습니다. 스페셜 앰비거티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직접적으로 어떤 모듈을 디자인해서 해결을 하진 않았지만 제가 슈퍼바이즈를 1D 쪽에 줍니다. 그러니까 릭셀 베이스 1D 맵에 주기 때문에 이런 앰비거티를 네트워크가 해결하도록 트레이닝이 될 거고 그 방법이 저는 이 큰 액티베이션을 다른 채널로 스플릿하는 게 하도록 트레이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 0.25 부분을 0.1로 줄인 다음에 이 부분을 같은 위치에 다른 채널의 비처맵에 같은 포지션 액티베이션을 크게 늘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서도 바텀 레프트고 여기서 바텀 레프트거든요. 그런 식으로 같은 포지션의 액티베이션을 다른 채널로 스플릿을 하도록 학습이 돼서 그런 앰비거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동으로 찾아내는 건 아니고요. 자동이라는 이제 거의 뜻에 따라 다른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뭐 왼쪽의 경우에는 쭈그려 앉아있기 때문에 2m 곱하기 2m인 빨간색보다 이 사람의 바운딩 박스가 작습니다. 또한 I의 경우에도 I의 바운딩 박스에 비해서 이 2m 곱하기 2m의 바운딩 박스가 더 큽니다. 이런 정보들이 이미지 피처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은 이 사람의 자세에 대한 정보가 있고 또 이미지를 보면은 이 사람이 아이인지 어린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이미지 피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피처를 통해서 덱스 파츠가 리파인을 한다는 겁니다. 이 이미지 피처는
이 사람이 어떤 포즈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아이인지 어른인지에 대한 정보를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들을 기반으로 감마를 에스티메이션하고 여기에 슈퍼바이저를 그렇게 줌으로써 네트워크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감마가 1보다 크게 프레션 하도록 학습이 되고 I의 경우에도 감마가 1보다 크게 프레션 되도록 학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피처들이 자세가 쭈그리고 앉아있는 건지 뭐 그런 바운드박스 크기를 줄이는 자세인지 그리고 어피어런스가 I인지 어른인지 그 정도를 판별하도록 학습이 될 겁니다. 그럼으로써 감마를 잘 에스티메이션 할 거고요. 그런 정보를 찾는다기보다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 그 학습 기반 알고리즘이니까 여기에 슈퍼비전을 ZR 쪽에 슈퍼비전을 줍니다. 슈퍼비전을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감마가 1이라고 슈퍼비전을 주고 그냥 서 있는 사람은 감마가 1이라고 슈퍼비전을 주고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감마가 2라고 슈퍼비전을 준다고 예시를 들면은 그러면 이 러닝 가능한 모듈은 쭈그리고 앉아 있는 사람과 비슷한 자세가 들어올 경우에는 감마가 2가 되도록 포지션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로스 펑션을 어떻게 디자인하냐에 다른데 저는 로스 펑션을 이거는 이제 곱하기니까요. 사실상 감마에다 슈퍼비전 한 거랑 똑같은데 감마 쪽에 슈퍼비전을 줌으로써 이 사람이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 감마가 이렇게 되도록 슈퍼바이저를 주고 I면은 감마가 1보다 크도록 슈퍼비전을 줌으로써 그것들을 시스템이 디텍트 하도록 학습을 시킨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네.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뭐 연구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논문 낼 거니까 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